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뭐라고 그랬죠? 예, 아이템, 품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품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수익 모델을 결정하자 그랬어요. 내가 직수입을 할 건지, 그쵸? 아니면은 내가 거래 알선만 해줄 건지, 수입 거래 알선, 오파상 역할만 할 건지,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거 뭐 정해가 좀 어릴 때 그때 봐서 해야 되겠다.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정확하게 나는 이번에는 내 돈을 투자해서 내 명의로 수입해서 내가 유통시킬 거야. 직수입.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이번에는 에이 위험, 거래에 따른 위험, 이런 것들 나 테이킹하기 싫어. 그러면 그때는 오파상 역할만 할지 이걸 확실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입 요건, 그 다음에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수입 요건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입이 제한된다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그 다음에 수입하기 전에 추천이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이러한 제품들을 제품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관세율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특히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할 때 제한을 두는 품목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걸 확인을 하지 않고 제품을 수입했다가 통과할 단계에서 보니까 야, 너 이러이러한 추천 받았어? 너 이러이러한 요건 돼? 이거 확인했을 때 나 그거 몰랐는데요. 그럼 통과는 안 돼요. 물건세가 나서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제 절차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검사나 검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세금은 뭐 기본세율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들이 붙을 수가 있다고. 당연히 부가세는 붙는 거고요. 부가세 10%. 예. 이런 거 모르고 만약에 의류를 수입하겠다 그랬는데 옆집에 물어봤더니 옆집에서 의류 수입하는데 11%낸데 그럼 나는 11%만 딱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입 원가를 딱 혼자 이제 계산을 할 때도 그 11%만 계산한 거야. 부가세는 거 계산도 안 하고. 그다음 기타 세금들이 또 있다고 해요. 기타 세금들이. 예. 그러면 완전히 수입 원가를 계산을 잘못하니까 8호도 미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고가 물품 같으면 고가 제품 같으면 특별 서비스, 특서세가 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굉장히 커요. 몇십 프로씩 막 이렇게 되니까. 예. 저 그런 사람들 봤어요. 한 분이 저희 가구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가구 뭐 기본소는 뭐 해봐야 뭐 얼마나 돼 얼마 안 되지. 근데 이건 고가의 그 가구였었거든요. 이게 특수세가 붙는 걸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수입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다니까요. 생각지도 않게 그냥 원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원가에 세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수입할 때는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 아이템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템을 내가 통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요건 및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관세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 관련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그러면 검사나 검역이나 이 검사라는 거는 대형 식품 검사 이런 것도 검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시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검역이라는 거는 식물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뭐 배추, 양배추를 수입한다. 저희가 옛날에 양배추도 수입했었거든요. 중국에서. 물론 망했어요. 왜냐면 그때 아무도 안 했을 때인데 혼자 했거든요. 근데 양배추가 이게 보니까 국산하고 중국산이 달라요, 생긴 게.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예. 계약 체결할 때까지도 몰랐다니까요. 가서 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밤에 가가지고 그냥 이만큼 이만큼 해가지고 수입했거든요. 한국 거는 동그래요. 예, 전반적으로 동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딱딱해. 예,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확 찌르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중국 거는 넓적해요. 마치 늙은 호박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쿡 찌르면 푹 들어가요. 음. 아니,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게 다 했는데, 예, 검역도 받고 다 했거든요. 식물 검역도 받고 다 해가지고 다 이제 들어왔는데, 통관에 들어왔는데, 아직 가락시장에다 이제 물건을 갖다 줬다고요. 예, 날이 이제 아직 밝지도 않을 때 이제 새벽에 이제 낚아지 갔는데, 예. 그 시장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뭐 이렇게 툭 찔러봐요. 그랬더니 툭 들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봐요. 양배추지. 그랬더니, 아, 양배추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양배추가 있다고 이제. 그때 경매 하려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날이 밝고, 그래서 확인해보고 하니까, 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예, 일단 인식이, 양배추 그러면 단단해야 되고, 동그래야 되고 하는데, 이건 시장에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 중국산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갖다 그냥 폐기 처분해 버렸잖아요. 예, 예. 씁쓸한 기억이죠. 그런 것들은 검역을 받아야 돼요, 식물은. 예, 과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하기 전에 허가나 추천이나 뭐 승인, 이런 것들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수입 요건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수입 요건. 품목마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예, 그거는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쯤 말씀드려야 되겠다. 예. 가장 간단한 거는요. 그런 거예요. 전화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125번. 관세청 콜센터거든요. 예, 여기 전화하시면, 예, 검역이나 검사나 통관 절차나 허가나 추천이나 아니면 어, 세금이 관세가 얼마나 되냐 이걸 한 방에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전화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입하고 하시고자 하는 품목에 HS 코드는 미리 아셔야 돼요. HS 코드 모르면 요거는 안 가르쳐 줘요. HS 코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전화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까지도 그랬어요.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한 번에 알려줄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다. 그래서 반드시 HS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겠다. 지금 이 강의를 갑자기 툭 들어와서 들으신 분들은 아니 또 HS 코드가 뭐야 그러실 수도 있겠네. 그 이미 다 얘기해 드린 건데 HS 코드라는 거는 품목에 대한 그 고유 번호예요. 고유 번호. 그래도 좋고 뭐 코드라고 그래도 좋고 HS 코드라는 거 확인해 보세요. HS 코드가 뭐냐 궁금하시다. 그러면 강의를 다시 찾으라면 힘드니까 네이버에서 HS 코드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간단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마다 갖고 있는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품목에 대한 고유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또 보시면 요건 구비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요건 확인 기관, 검사나 검역이나 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야만 세관의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수출입이 자유스러운 품목도 있지만 이렇게 수입이나 수출이 그 제한이 되는 품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출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데 수입은 생각 밖으로 수출보다 훨씬 그런 품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면 나중에 통관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통관 안 돼요. 확인해야 되겠어요? 안 하셔도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안 했다 나중에 통관이 안 되는데. 아시겠죠? 음, 중요한 얘기예요. 딴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수입하기 전에 요건은 확인해야 되겠다.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그쵸?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꼭 비슷한 얘기는 아닌데 국내에서 약을 내가 팔겠다. 약 팔겠다. 약 팔겠다. 약 팔겠다. 그럼 뭐 사기친다 뭐 이런 뜻인가? 아이씨 어디서 이게 약을 팔고 있어?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사기치고 있어? 그 아니고요. 예. 약을 약, 드럭. 예. 약을 팔려면 약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팔면 안 되잖아요. 약사법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입하시려면 반드시 수입 요건을 확인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수입 물품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수입 신고라는 거는 이제 국내로 반입합니다라는 신고. 예. 이제 외국 물품이 국내 물품화됩니다. 나 물건 꺼내올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수입 신고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입국 신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저기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입국 신고 하잖아요. 요새는 뭐 안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어쨌든 수입 신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입 신고라는 게 바로 뭐냐면 물품에 있어서 그 입국 신고다.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또 관세 부분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별도로 그때. 예. 그 다음에 세관에서 수입 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바로 뭘 확인하는 거냐면 사전에 허가나 추천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물건에 대해서 뭐 야채나 뭐 과일이나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검역이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수입 통관 시 부과되는 관세율을 확인한다. 예. 어떻게 해요? 12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는 이건 내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예, 법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그 공고라는 거예요. 공고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물품들은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야.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어디서 추천받아? 이러한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는 거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공고를 통해서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는 게 힘드니까 12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다. 간단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